콜로라도 주볼더의 지하 실험실에 정착된 기계가 있다. 그것은 단순히 셈을 할 뿐이다. 생각하지 않는다. 해석하지 않는다. 잠들지 않는다. 그것은 세이시움 원자의 진동을 셈한다. 초당 구억 2311만 7700번의 진동, 모두 동일하다. 모두 정밀한 규칙성으로 도래하며 인간이 만든 가장 정밀한 시간 측정 장치이다. 어느 날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감지할 수 없었던 것을 발견했다. 지구가 너무 일찍 한 회전을 마친 것이다. 시작하기 전에 만약 친절하게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작은 행동이지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는다. 여러분의 지지는 이 작은 우주를 살아있게 만든다. 시간 단위로는 아니고 분, 초도 아니며 1.59 밀리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다. 뇌가 감지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틈새다. 한 박동과 다음 박동 사이에 사라지는 너무 작은 간격이다. 하지만 초당 9억 진동을 셈하는 기계에게 1밀리초는 작지 않다. 1밀리초는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명은 예상치 못한 말을 하고 있었다. 지구가 50년 넘게 인공시간 측정한 이래로 가장 빠르게 돌고 있었다. 그리고 더 빨라지고 있었다. 그날은 2022년 6월 29일이었다. 지구는 23시간 59분 59.99841 초 만에 한 바퀴를 돌았다. 이것이 정밀 원자 측정이 시작된 이후 가장 짧은 하루였다. 이미 2020년에 여러 차례 기록이 깨졌고 2021년에도 반복되었다. 매번 하루 길이의 일부를 미세하게 줄였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우주 가속기를 누르는 것처럼 보였다. 시계가 그것을 포착한 이유는 시계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비교하고 측정하고 기대와 다를 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시계가 신호를 보낸 것은 단일 이상이 아니었다. 이는 하나의 추세, 지속적이고 측정 가능한 가속화된 회전 속도 변화였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하루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단순히 시계의 숫자가 아니라 24시간이 60분, 60초로 나뉘는 관습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실제로 측정 가능한 시간이다. 그 기간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자연의 상수인 빛의 속도나 전자의 전하와는 다르다. 힘의 산물이다. 태양계 형성 당시인 45억 년 전부터 유산된 가군동량이 충돌과 폭발, 질량 재분배의 영향을 받아 변화해온 것이다. 하루의 길이는 계속 바뀌는 총계다. 이 행성에 일어난 모든 것을 기록하는 장부와 같다. 콜로라도 지하 실험실의 세이시움 원자의 진동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이다. 어릴 적 태양계 충돌 잔해로 형성된 신생지구는 하루가 약 6시간 정도였다. 너무 빠르게 돌았기에 만약 그 표면에 서 있었다면 태양이 하늘을 가로지르는데 영화보다 짧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충돌했다. 45억 년 전 과학자들이 태아라고 부르는 화성 크기의 천체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폭력으로 젊은 지구를 강타했다. 충돌은 지구 표면 대부분을 액체로 만들었다. 용암 바다를 궤도에 쏟아내었다. 그 잔해는 시간이 지나 달로 응집되었다. 하지만 충돌은 또 다른 일을 했다. 바로 지구의 자전 방향을 바꾼 것이다. 충돌 각도가 가군동량을 전달하며 자전 속도와 축의 기울기를 변화시켰다. 태아 없이 지구는 다르게 돌았을지도 모른다. 축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거나 계절이 없거나 달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본 모든 일출은 이 행성 표면의 최초의 물 분자가 응결되기 전에 일어난 치명적인 충돌의 결과다. 그 충돌 이후 지구는 느리게, 꾸준히, 미세하게 자전 에너지를 잃어왔다. 그리고 그 주된 원인은 매일 밤 하늘에 떠 있는 달의 중력이다. 달은 단순히 궤도에 잡아두는 것 이상이다. 23만 9천 킬로미터의 빈 공간을 가로질러 바닷물을 끌어당긴다. 근접 측면의 해수는 달 쪽으로 팽창하고 먼 쪽은 멀어지며 조수 간만의 차를 만든다. 이는 기록된 역사 이래 모든 해안 문명이 목격한 현상이다. 그런데 지구는 달보다 더 빨리 회전한다. 그래서 조수대는 달보다 약간 앞서간다. 달의 중력은 이 조수대를 뒤로 잡아당긴다. 이 뒤로 끌어당기는 힘은 마찰을 일으키고 그 마찰은 지구의 회전 에너지를 소모하며 달에게 전달한다. 그 결과 달은 점점 더 높은 궤도로 이동한다. 이는 추측이 아니다. 측정된 사실이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 남긴 레이저 반사경 덕분에 과학자들은 레이저 빔을 달에 반사시켜 거리 측정을 밀리미터 단위로 할 수 있다. 달은 매년 약 3.8cm씩 멀어지고 있는데 이는 손톱이 자라는 속도와 비슷하다. 달이 멀어질수록 지구는 점점 느려진다. 원시 해양에 최초 단세포 생물들이 등장했을 때 하루는 약 16시간이었다. 공룡이 지배하던 시기에는 하루가 약 23시간이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하루는 공룡이 경험한 어떤 하루보다 길다. 그리고 먼 미래, 수천 년 후의 후손들이 겪을 하루는 더 길어질 것이다. 조수간만의 차는 지구의 회전 속도를 지질학적 시간 동안 형성시키는 주된 힘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45억 년 동안 계속 작동해 왔으며 앞으로도 수십억 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결국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미래에 지구의 자전은 느려져서 행성이 달에 정착할 때까지 느려질 것이다. 한쪽 면은 항상 달을 향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달도 이미 한 면만을 지구에 보여준다. 하루는 한 달과 같아지고 시계는 멈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수십억 년의 이야기이다. 바로 지금의 이야기, 원자시계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달의 끊임없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느려지지 않고 오히려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가 달을 압도하고 있다. 어떤 힘이 장기적인 추세에 반하여 이 행성을 처음 세포가 분열하기 전부터 이 행성을 감속시켜 온 힘에 반하여 자전을 더 빠르게 밀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의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어떤 것은 지구 깊은 곳에서 나오고, 어떤 것은 표면에서 나오며, 어떤 것은 대기권 위에서 나오고, 어떤 것은 인간 문명 자체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들의 결합된 영향력은 잠시 동안 태양계 출생 이후 계속 작동해온 힘과의 줄다리기에서 이기고 있다. 세계의 시간 제어자들이 이를 알아차렸다. 원자시계와 지구의 실제 자전 사이의 정렬을 유지하는 책임을 지는 국제 지구 자전 및 기준계 서비스 International Earth Rotation and Reference System Service는 지금까지 전례 없던 일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바로 부정적 윤초, 즉 네거티브 윤초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1972년 이후로 윤초는 27번 추가되어 왔으며 이는 지구의 자전이 점차 느려지고 시계가 행성보다 앞서가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1초를 더하는 것은 시계를 느리게 만들어서 감속하는 지구와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윤초는 정반대의 일을 한다. 그것은 1초를 삭제하고 시간표에서 완전히 제거하며 더 빠르게 도는 행성에 맞추기 위해 시계를 빠르게 만든다. 이 조용하고 기술적인 대화는 마이크로초 단위의 측정을 평생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과학계는 원자시계가 기록하는 것이 결코 결함이나 일시적인 변동, 기기 오차가 아님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실제였다. 행성이 가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은 과학자들을 지구의 가장 깊은 층, 얼음 덩어리의 가장 먼 곳, 대기권의 제트기류, 그리고 45억 년의 행성 역사를 거치는 곳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무엇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지구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손들이 행성의 자전 기계 속으로 손을 뻗어 속도를 높이고 있는가? 답은 간단하지 않다. 하나도 아니다. 그것들은 행성의 모든 층에 얽혀 있다. 발밑 2000m 깊이에서 끓고 있는 액체 철에서부터 대기 중으로 상승하는 수증기까지 그것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힘들과 현대 농업의 관계 시스템까지 포함한다. 이들은 서로 피드백 루프를 이루며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를 이해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 중이다. 그리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말을 듣는 동안 보울더 지하의 원자시계는 이 모든 것에 무관심하다. 왜 지구가 가속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으며 원인이나 결과를 추측하지 않는다. 그것은 매초 923만 1770번의 진동을 정확히 인내심을 가지고 의견 없이 기록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록한다. 당신이 서 있는 이 행성은 교과서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음을, 지구는 더 빠르게 돌고 있다. 시계는 그것을 잡아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바로 아래다.
2000마일 아래 완전한 어둠 속 극심한 압력과 극도로 높은 온도 속으로 어떤 기계도 생존할 수 없는 곳으로 행성의 핵심인 액체 철심 속으로 지표면 아래 2000m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곳,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곳, 어떤 기계도 만질 수 없는 곳에 물이 아닌 액체철과 니켈의 바다가 있다. 온도는 5000도 이상으로 태양 표면보다 더 뜨겁다. 엄청난 대류 흐름 속에서 절대 어둠 속에서 끓어오르며 고체와 액체의 경계는 압력과 힘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힘들은 우리가 만든 어떤 재료도 으스러뜨릴 것이다. 이것이 외핵이며 정지해 있지 않다. 움직이고 흐르며 거대한 용융 금속 강들이 행성을 둘러싸며 복잡한 패턴으로 휘돌고 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를 지도화하려 했지만 유일한 도구는 지진파였다. 전 지구를 통과하며 속도와 방향이 바뀌는 이 파동은 밀도와 성분이 다른 물질을 통과하면서 속도를 변화시킨다. 이 지진파를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엔진이 있다. 크고 느리며 엄청나게 강력한 엔진이 있는데 이 엔진은 이 행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북쪽을 가리키는 모든 나침반 바늘, 태양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모든 철사에 태양에서 오는 모든 하전 입자가 대기권을 벗어나지 않고 튕겨나가게 하는 것들 모두 액체철이 끓는 외핵으로부터 유래한다. 전도성 유체의 움직임은 전류를 생성하고 그 전류는 지구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방패 같은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태양풍은 오래전에 대기를 침식했을 것이다. 수십억 년 전에 전 지구적 자기장이 사라진 화성은 대기의 대부분도 잃었다. 지구는 그것을 간직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외핵이다. 그러나 외핵은 또 다른 일을 한다. 과학자들이 이론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정밀 관찰을 통해 발견한 바로 그 일이다. 이것은 보울더의 원자 시계가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기록하는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외핵과 그 위의 고체 멘틀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마찰과 자기력으로 상호작용하지만 서로 미끄러질 수 있다. 외핵의 유동 패턴이 변화할 때 액체철의 거대한 흐름이 가속하거나 감속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 가군동량이 핵과 멘틀 사이에서 교환된다. 만약 핵이 약간이라도 느려지면 멘틀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빨라진다. 가군동량은 보존된다. 전체는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스템의 한 구성 요소가 회전 에너지를 잃으면 다른 구성 요소는 그것을 얻는다. 이것을 핵멘틀 결합 코어 멘틀 커플링이라고 하며 이는 가설이 아니다. 수십 년간의 지진파 데이터와 지구의 자전 속도 정밀 측정을 통해 확인된 관찰된 관계다. 과학자들은 이 결합에서 주기적으로 작동하는 패턴을 찾았으며 이는 대략 60년에서 70년 주기로 나타난다. 수십 년에 걸친 기간 동안 핵 흐름의 변화는 표면 회전 속도의 측정 가능한 변화와 일치한다. 현재 기록되고 있는 가속 현상은 일부 연구자들이 핵 역학이 표면에 빠른 회전에 기여하는 주기의 한 단계라고 믿는 것과 일치한다. 그 의미를 생각해보라. 인간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곳 2000m 깊이에서 작용하는 힘이 수천 마일에 달하는 고체 암석을 지나 위로 올라와 매일 느끼는 속도를 조용히 조절하고 있다. 그 정도는 크지 않아서 느낄 수 없지만 초당 90억 원자 진동을 세는 기계가 이상 징후로 감지할 만큼 충분하다. 이 보이지 않는 엔진은 자기장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계를 조율한다. 그러나 외핵이 가장 깊은 층은 아니다. 그 아래 지구의 중심에는 훨씬 더 이상한 것이 있다. 달 크기만 한 고체의 철과 니켈 구체다. 극한 압력으로 인해 5000도 이상인 온도에도 불구하고 철은 녹지 않는다. 이것은 결정 구조에 단단히 묶여 있으며 절대 중심부에서 회전하며 주변은 모두 액체 철로 둘러싸여 있다. 이것이 바로 내핵이다. 2023년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지에 게재된 연구는 과학계에 충격을 주었다. 수십 년간의 지진파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자들은 내핵이 그 행동을 바꿨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년 동안 내핵을 통과하는 지진파는 내핵이 지구의 나머지 부분보다 약간 더 빠르게 회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패턴으로 도착해왔다. 이것은 초회전 슈퍼 로테이션으로 알려진 현상이다. 내핵은 표면보다 미세하지만 측정 가능한 속도로 앞서 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멈췄다.
지진파 데이터는 내핵이 감속했음을 보여주었다. 일부 해석은 내핵이 외부층과 같은 속도로 회전했다고 제시했고, 다른 해석은 내핵이 역방향으로 조금씩 돌기 시작했다고, 즉 반전했다고 본다. 달 크기만 한 고체 철 구체가 지표면 아래 4,000m 깊이 묻혀 있으며 잠재적으로 위의 모든 것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발견은 아직 논쟁 중이다. 다른 연구팀들은 해석의 일부를 도전하고 있다. 내핵은 우리가 서 있는 태양계 내에서 가장 접근이 어려운 대상이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지진파가 통과하는 간접 증거에서 비롯된다. 굴절되고 반사되며 지연되는 방식으로 통과한 구조에 대한 암호화된 정보를 전달한다. 그 정보를 읽는 것은 방의 형태를 울림소리로 추정하는 것과 같다. 그림은 반드시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지진파가 내핵을 통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다는 핵심 관찰은 여러 독립적인 팀에 의해 확인되었다. 뭔가 아래에서 움직였고 뭔가가 바뀌었다. 그리고 지구의 중심에서 뭔가가 이동하면 그 영향은 바깥으로 퍼져나간다. 내핵, 외핵, 멘틀, 그리고 표면은 하나의 단단한 시스템으로 회전하지 않는다. 결합되어 있지만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다. 마찰, 자기 상호작용, 중력적 힘을 통해 가군동량을 교환한다. 내핵의 회전 변화는 외핵에 영향을 미치고 외핵의 변화는 멘틀에 영향을 주며 멘틀의 변화는 표면에 영향을 끼친다. 인과의 사슬은 길고 전달은 느리지만 그것은 현실이다. 깊은 곳에서 일어난 변화는 수년, 수십 년에 걸쳐 파장처럼 퍼져 올라와 결국 원자 시계 기록에 나타나는 표면 회전 속도를 흔든다.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이 얇은 암석 지각과 외핵 사이에는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대한 층이 있다. 멘틀은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의 거리보다 3배나 두껍다. 기술적으로는 고체지만 지구 깊은 곳의 극한 열과 압력 아래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느리게 흐르는 유체 암석처럼 행동한다. 인간의 일생 동안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속도는 아니지만 손톱이 자라는 속도 정도로 움직이고 엄청난 질량을 지니며 수백만 년에 걸쳐 그 움직임이 모든 것을 재형성한다. 멘틀은 균일하지 않다. 더 뜨겁고 밀도가 낮은 물질이 천천히 표면 쪽으로 올라오며 두꺼운 시럽 속을 떠다니는 기포처럼 상승한다. 지구 내부에는 더 차갑고 밀도가 높은 물질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다. 이는 오래된 해저판들이 서빅구에서 지구 내부로 가라앉아 형성된 것으로 지금은 무겁고 느리게 움직이며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대류 흐름이 바로 지각판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대륙이 이동하는 이유는 그 아래의 멘틀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진 영상은 더욱 놀라운 것을 밝혀냈다. 행성의 멘틀과 외핵 경계 부근에 서로 마주보고 위치한 두 개의 거대한 이상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아프리카 아래, 다른 하나는 태평양 아래에 있다. 각각은 대륙 크기 정도로 주변 멘틀보다 밀도가 높고 더 뜨거우며 성분도 다르다. 과학자들은 이를 큰 저전단 속도 지역이라고 부른다. 이 구조들은 수억 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초대륙의 분열이나 대량 멸종의 시기를 견뎌냈다. 지구 내부에서 가장 오래된 구조물 중 하나다. 그리고 이들이 지구의 역학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구조들이 그 위의 액체 외핵의 흐름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자장을 연결하고 핵멘틀 결합을 통해 자전과 연관될 수 있다. 이들이 현재 지구의 자전 변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는 행성과학의 최전선에서 남아있는 미지의 질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는 평평한 땅 위에 서서 변하지 않는 듯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잊기 쉬운 어떤 것을 일깨워준다. 발밑의 지구는 살아있으며 모든 층이 움직이고 서로 상호작용한다. 각 층은 경제에서 화폐처럼 서로 흐르며 그 흐름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여 하나의 측정만으로 전체 그림을 포착할 수 없다. 핵은 시간을 맞추고 있다. 내 핵은 역전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멘틀은 공룡 이전부터 존재하는 고대 구조들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모든 대류, 지진의 흔들림, 느리게 오르내리는 대류 현상은 볼터의 원자 시계가 집착하듯 추적하는 하루 길이라는 하나의 측정 가능한 양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지구의 자전을 형성하는 힘은 아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표면에서, 극지방에서 수천 년 동안 지구 상단과 하단에 앉아 있던 얼음들이 지금은 측정하기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다음으로 지구의 자전력을 끌어당기는 힘은 지하 2000m의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이 아니다. 우주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녹고 있으며 지구의 자전에 미치는 영향은 현대 지구 물리학에서 가장 이상한 역설 중 하나이다. 얼음 조각상이 얼음 중앙에 서서 팔을 넓게 벌리고 몸을 확장하며 천천히 우아하게 돌며 회전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 그리고 팔을 가슴 가까이 끌어당긴다. 추가 힘이나 밀어내는 힘이 없이도 그녀는 가속한다. 회전은 격렬해지고 움직임의 흐림이 되어 직관을 거부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운동량 보존의 가장 기본 법칙을 따른다. 질량이 회전축에 가까워질수록 회전은 빨라지고 멀어질수록 느려진다. 에너지가 더해지거나 제거되지 않으며 전체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분포만 바뀌고 속도는 그에 따라 반응한다. 이제 지구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상상해보라. 우아하거나 의도적이지 않지만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물리적, 측정 가능한 과정으로 지구 과학자들을 심각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 행성의 상단과 하단, 즉 가장 높은 위도와 가장 낮은 위도에 앉아 있는 얼음 덩어리들이 있다. 이들은 엄청나고 고대이며 이해를 초월하는 무게를 지녔다. 그린란드 빙상만 해도 약 260만 킬로미터의 얼음이 있다. 만약 모두 녹는다면 전 세계 해수면은 약 7m 상승한다. 남극 빙상은 훨씬 더 크다. 모두 녹으면 해수면이 거의 60m, 약 170피트 올라가게 된다. 이는 지구의 모든 대륙 해안선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수준이며 전체 나라들을 잠기게 할 만큼 충분하다. 이러한 빙상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지구 역사 동안 궤도 주기, 화산 활동, 대기 성분의 변화 등에 따라 여러 차례 성장과 후퇴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지난 수천 년 동안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극지에 자리 잡아 그 무게를 유지하며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성의 관성 모멘트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 안정성은 끝나가고 있다. 위성 측정은 이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린란드는 매년 약 2억 7천만 톤의 얼음을 잃고 있으며 그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연간 약 3천만 톤에 가까웠다. 30년 만에 손실 속도는 거의 9배로 늘었다. 남극은 연간 약 1억 5천만 톤의 얼음을 잃고 있으며 특히 서남극 빙상은 바닷속 안반 위에 놓여 있어 해수의 온난화로 인해 가장 취약하다. 이 두 빙상은 매년 400억 톤 이상의 얼음을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다. 이는 극에서 지구의 자전축에 가까운 곳에 있던 질량이 적도 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으며 이로 인해 역설이 발생한다. 운동량의 물리 법칙에 따르면 이러한 질량 재분배는 지구의 자전을 느리게 해야 한다. 회전축에서 멀어지는 질량은 마치 피겨 스케이터가 팔을 뒤로 내밀 때와 같아 회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 회전은 느려지고 하루는 길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모델들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빙하 손실이 앞으로 수십 년, 수세기 동안 가속화됨에 따라 질량이 적도 쪽으로 재분배되는 현상이 지구의 자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날이 길어지고 시계는 느려질 것이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가 원자시계가 기록하는 데이터에서는 지구가 느려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얼음이 녹고 있으며 질량이 재분배되고 있고 행성은 가속화되고 있다. 어쨌든 다른 어떤 힘이 얼음 효과를 압도하고 있다. 앞서 논의했던 핵-멘틀 결합, 내핵의 잠재적 이동 등이 현재로서는 녹는 얼음이 만들어내는 자전 저항보다 더 강력하다. 여러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가속하는 힘들이 제동하는 힘을 이기고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균형이 오래 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빙하 손실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녹는 양이 매 10억 톤마다 재분배 효과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어느 순간 저울이 기울기 시작할 것이다. 극지방 빙하 손실의 파괴력은 내부의 가속력보다 커질 것이며 그때가 되면 현재의 속도 증가는 반전될 것이다. 날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정확히 그 전환점이 언제 도달하는지는 지구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미지의 질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얼음은 이 그림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전혀 다른 시간 규모에서 작동하며 지금 이 순간과 만천년 전에 끝난 빙하기를 연결하는 효과이다. 빙상들이 수만 년 동안 육지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무게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지난 최대 빙하기 동안 북미, 스칸디나비아, 북아시아 일부를 덮었던 빙상들은 일부 지역에서 최대 3km 두께였다. 3km의 얼어붙은 물이 암석 표면에 압력을 가해 지구의 지각을 수백 피트나 눌러내렸다. 그 아래의 바위는 마치 잠자는 몸 아래의 매트리스처럼 하중에 휘어졌다. 그리고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무게가 들리면서 땅이 천천히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후빙 복원이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연평균 약 1cm씩 땅이 상승하고 있으며 북부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속도가 측정되고 있다. 이 지각은 인류 문명이 태동하기 훨씬 이전, 최초의 도시가 세워지기도 전에, 문자도 만들어지기 전의 시점에서 이미 녹은 빙하로부터 다시 튕겨 나오고 있다. 그 기억은 아직도 지구를 물리적으로 재형성하고 있다. 후빙 복원은 지구의 자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질량 재분배 때문이다. 과거 빙하였던 지역에서 땅이 상승하면서 빙하 아래 수평으로 퍼져 있던 질량이 다르게 집중된다. 이 질량은 위로 이동하며 극지방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녹는 얼음이 보내는 질량 이동과 정반대이다. 녹는 얼음은 질량을 적도로 보내고 복원은 질량을 극지방 쪽으로 끌어당긴다. 이 두 효과는 부분적으로 서로 반대하며 동시에 작용하면서 핵역학과 대기력과 상호작용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이 중 어떤 하나의 원인만을 분리하여 전체 자전 신호를 해석하려면 정교한 모델과 수십 년간의 지속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 그 아래에 존재하는 얼음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있다. 서남극 빙상 아래, 영구적인 어둠 속 수마일의 얼음 아래 숨겨진 곳에서 과학자들은 거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세계를 발견했다. 400개가 넘는 호수들이 그곳에 있는데 이들은 얼음 밑에 암반 위에 놓인 담수 호수로 지구 내부에서 올라오는 지열에 의해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호수는 지하 하천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하천들은 절단된 암석 채널을 통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는데 이 채널들은 인간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호수들은 윤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물이 흘러넘치거나 채워지면 위의 빙상은 더 쉽게 또는 더 느리게 암반 위를 미끄러질 수 있다. 이는 표면의 얼음이 해안 쪽으로 이동하는 속도에 영향을 주며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바다로 깨져 떨어지는 위치와 속도도 조절한다. 얼음의 이동이 빨라질수록 질량 손실도 빨라지고 이는 재분배를 더욱 가속화한다. 그리고 재분배가 빨라질수록 행성의 무게 균형이 더 빠르게 변화한다. 2022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인공위성 데이터가 확인한 바로는 로마 크기만 한 동남극 해안에 붙어있던 떠다니는 얼음판인 콩과 아이스 셀프가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사라졌다. 수천 년 동안 존재했던 얼음 구조물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해체된 것이다. 이것은 동남극에서 기록된 가장 큰 빙상 붕괴였다.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동남극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기대되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 얼음이 매우 두껍고 차가우며 자체 무게로 인해 마지막까지 버틸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수정되고 있다. 수마일 두께의 얼음을 관통할 수 있는 항공 레이더를 이용하여 연구자들은 동남극 아래 지형을 매핑했고 깊숙이 파인 계곡, 분지, 채널의 네트워크를 발견했다. 일부는 해수면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일부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따뜻한 해수의 유입이 잠수된 경로를 통해 동남극 빙하의 기초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표면 변화 없이도 빙하 밑에서 얼음이 녹을 수 있다. 만약 동남극 빙하가 상당량의 얼음이 해양으로 유입되기 시작한다면 질량 분포와 지구의 자전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지속적일 것이다. 행성은 무게 분포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상태로 재조직될 것이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확인한 피드백 루프는 이 가능성을 더욱 우려스럽게 만든다. 지구의 자전은 코리올리 효과를 통해 해류에 영향을 준다. 이는 행성의 회전에 의해 유도된 이동하는 물의 편향이다. 해양 흐름은 열을 극지방으로 운반한다. 그 열이 얼음을 녹인다. 얼음이 녹으며 질량이 재분배된다.
재분배된 질량은 회전을 변화시킨다. 변화된 회전은 코리올리 효과를 조절한다. 조절된 코리올리 효과는 해류를 변화시킨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각 요소는 다음 요소를 공급하고 시스템 전체를 통해 변화는 전파되며 시작점으로 돌아와 증폭되거나 감소해 된다. 극지는 단순히 온난화의 수동적 희생자가 아니다. 그들은 빙하와 대양, 회전, 해류를 연결하는 행성의 피드백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이다. 그리고 이 순간을 정의하는 역설, 즉 행성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동시에 얼음이 녹아 느려져야 할 때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변화하는 시스템의 스냅샷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여러 힘이 경쟁하고 있으며 균형이 이동하고 있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어떤 힘이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원자시계는 이 경쟁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루의 길이에서 1밀리초가 줄어드는 것은 행성의 깊은 내부와 표면의 얼음 사이의 경쟁에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다. 그리고 얼음은 기록된 역사상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질량을 잃고 있다. 아래에서 작용하는 힘이 오늘날 승리하고 있다. 그러나 위쪽에서 작용하는 힘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망토 아래 어둠 속에서 끓는 액체 철과 남극의 햇빛 아래 균열하는 빙상 사이에 어느 곳에서든 이 행성의 미래 하루 길이는 결정되고 있다. 대기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숨 쉬지만 의식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당신과 하늘 사이의 투명한 공허함이다. 하지만 대기는 무언가가 아니다. 약 100km 두께의 가스층이 지구 표면의 모든 곳에 약 14.7파운드의 힘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전체 질량은 대략 11경 파운드에 달한다. 인류 역사상 건설된 모든 건물들을 쌓아 올리면 그 무게보다 더 무겁다. 그리고 대기는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는다.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서로 다른 고도와 속도로 지구를 도는 거대한 공기 강의 흐름 속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흐르고 압력 시스템을 통해 상승하고 하강하며 대륙 크기의 공간을 채운다. 그리고 그 강이 이동할 때 그 아래의 행성도 반응한다. 이는 수십 년 동안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대기 가군 운동은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힘이다. 대기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움직이는 공기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움직이는 질량은 회전 에너지를 운반한다. 바람이 가속하거나 방향이 바뀌면 그 에너지는 아래의 고체 지구로 전달된다. 표면은 반응한다. 회전이 조정된다. 이 메커니즘은 이 행성의 층들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동일한 원리다. 가군 운동량은 보존된다. 시스템의 한 구성 요소가 운동량을 얻으면 다른 한쪽은 잃는다. 북방울을 돌며 강력한 바람이 흐르는 좁은 띠인 제트 기류가 가속하면 그것은 지구의 회전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표면은 미세하게 느리게 된다. 제트 기류가 감속하면 에너지는 다시 전달된다. 표면은 빨라진다. 과학자들은 강한 엘니뇨 기간 동안 대기 순환의 대대적인 재편성이 바람 패턴을 변화시키면서 이 교환을 측정해 왔다. 하루의 길이는 수십 분의 1만큼 변한다. 주요 폭풍 시즌 동안 전 세계의 압력 시스템이 재분배되면 이 신호는 원자시계 데이터에서 지문처럼 나타난다. 그리고 숨쉬기 또한 있다. 매년 북반구에 여름이 오면 대기는 따뜻해지고 팽창한다. 물리적으로 커지며 바깥쪽으로 밀어낸다. 질량은 회전축에서 약간 멀어지며 이동한다. 피겨 스케이터가 팔을 뻗듯이 행성은 미세하게 느리게 된다. 겨울이 오면 대기는 냉각되고 수축한다. 질량이 내부로 끌어당겨지며 팔이 모인다. 행성은 다시 빨라진다. 이 계절적 호흡 주기는 매우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해서 과학자들은 그것을 심장 박동처럼 회전 데이터에서 읽어낼 수 있다. 계절에 따라 하루의 길이는 문자 그대로 달라진다. 북방구 겨울에는 행성이 약간 더 빠르게 회전한다. 북방구 여름에는 조금 느려진다. 그 차이는 마이크로초 단위로 측정된다. 당신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시계는 매번 그것을 느낀다. 이제 여기서 이 현상이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대기가 변화하고 있다. 전 지구적 기온은 산업 이전 수준보다 약 1.2도씨 상승했다. 그 온도 상승은 균일하지 않다. 북극은 전 지구 평균보다 대략 4배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다. 제트 기류는 이동하고 있다. 지구 주변의 대기 압력 분포는 50년 전과 달라졌다. 수세기 동안 형성된 기상 패턴들이 재조직되고 있다.
만약 대기가 이미 기존 순환 패턴으로 지구의 회전을 약간씩 밀어낼 수 있었다면 새로운 패턴들은 다른 영향을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 대기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에너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을, 다른 지역에서는 약한 바람을, 더 폭력적인 폭풍 시스템과 더 불규칙한 압력 분포를 의미한다. 대기와 지구 표면 사이의 가군 운동량 교환은 더욱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모델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안정적이던 심장 박동이 부정맥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대기는 표면 위에서 회전에 영향을 미치는 힘 중 하나에 불과하다. 또 다른 힘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20세기와 21세기 동안 인류 문명은 지구 표면의 질량 분포를 물리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측정 가능하고 기록되어 있으며 지구의 회전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물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인류는 모든 거주 대륙 아래의 대수층에서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추출해왔다.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지하 저수지는 수십 년 만에 농업, 도시, 산업에 공급하기 위해 펌프로 배수되었습니다. 그 물은 원래 퍼졌던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증발하거나 강으로 흘러가서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지하에 저장된 질량은 대륙 내부에 분포되었다가 해수면으로 이동하고 적도 쪽으로 재분배됩니다. 2023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인간이 지하수를 채취하면서 질량이 이동하여 지구의 자전축이 눈에 띄게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물리적 극, 즉 지구가 실제로 회전하는 점은 약 80cm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은유나 근사치가 아니라 인간이 지하에서 물을 퍼내면서 일어난 측정된 확실한 축의 이동입니다. 이는 얼음이 녹는 것과 같은 물리학으로 질량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궤도주기나 화산 활동, 해양 온도 변화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였습니다. 논과 목화밭, 밀농장이 빙하기 이전부터 축적된 대수층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 그리고 그 영향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대형 저수지를 건설하는 것은 정반대 효과를 가져옵니다. 댐 뒤에 물이 가두어지면 해양으로 흘러갈 질량이 육지, 종종 중위도 또는 자전축에 가까운 산악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중국의 삼협댐은 약 393억 입방미터의 물을 가둡니다. 후버댐, 아스완 하이댐, 전 세계 수천 개 저수지가 집단적으로 수조 갤런의 물을 막고 있으며 각각은 질량을 자전축에 더 가깝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저수지는 지하수 고갈과는 반대 방향으로 자전에 약간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모든 수자원 관리를 통한 순효과는 자연력에 비해 미미합니다. 핵멘틀 결합력은 훨씬 강하며 얼음 손실로 인한 재분배는 훨씬 더 거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여는 현실적이며 측정 가능하며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거의 믿기 어려운 크기의 지구 전체의 자전과 매우 평범한 일상적인 것, 즉 한 농부가 우물에서 물을 퍼올려 밭을 관계하는 모습, 중국의 댐 운영자가 슬리트 게이트를 조절하는 모습, 시립수도 시스템이 대수층에서 물을 끌어와 저수지를 채우는 모습과 연결됩니다. 각각은 질량을 이동시키며 각각은 위성 중력 측정을 통해서만 감지될 만큼 매우 작은 양으로 자전을 미세하게 흔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8억 인구의 글로벌 문명 속에서 수십 년에 걸쳐 쌓여가는 총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힘이 주목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표면 아래, 대기권 아래 인간 활동이 아니라 지구 자체의 기하학에서 비롯된 힘입니다. 지구는 완벽히 직립하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이것은 1891년 미국 천문학자 세스 칼로 챈들러가 발견한 챈들러 흔들림이라는 확실히 측정된 현상입니다. 이 흔들림은 지구의 자전축이 작게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것을 묘사하며 지리적으로 북극은 약 14개월 동안 약 9m 너비의 대략 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8,000m 지름의 행성에서 9m는 매우 작은 크기입니다. 이 흔들림은 사람의 감지 범위 밖이었지만 과학자들은 1세기 넘게 추적해 왔으며 지구 내부와 표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흔들림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으며 14개월 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무렵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흔들림이 급격히 느려졌고 수년간 거의 멈춘 상태였으며 과학자들은 이에 주목했습니다. 다양한 설명이 제시되었는데 해양 압력 변화, 대기 이동, 지하수 재분배 등이 그것입니다. 결국 흔들림은 재개되었지만 그 행동 양상은 달라졌습니다. 나사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흔들림의 방향이 동쪽으로 이동했으며 이동 속도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상 원인은 그린란드의 얼음 손실과 지하수 고갈이었습니다. 이 힘들은 이미 언급한 것과 동일하며 이제 또 다른 측정 가능한 지구의 회전 특성에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챈들러 흔들림은 그 자연주기 14개월이 지구 내부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질량이 내부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 리듬이 정해지며 멘틀 이동, 핵 이동 또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질량 재분배가 일어나면 흔들림의 주기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점점 더 정밀한 기기로 관측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14개월 주기가 유지되고 있지만 방향, 진폭, 성질은 계속 변화하며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한 모든 힘, 즉 핵, 얼음, 대기, 달, 인간의 수자원 관리가 이 흔들림에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북극의 9m 흔들림은 이 행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인코딩된 서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잉크로 적힌 지진계가 아니라 전 세계가 돌고 있는 축의 흔들림에 기록된 지진계와 같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드러나는 그림은 하나의 힘이나 하나의 과정에 의해 지배받는 행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는 복잡성에 압도된 시스템의 모습입니다. 수천 마일 떨어진 곳과 수십억 년의 역사를 거쳐 서로 다른 힘들이 동시에 같은 양을 끌어당기며 작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루의 길이, 자전 속도, 일출과 일몰의 리듬, 인간 문명은 이 시스템에 개입해 있습니다. 아직은 지배적인 힘은 아니지만 측정 가능하고 확실하며 얼음이 더 빨리 녹고 더 깊은 대수층에서 물이 퍼지고 대기가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며 모든 시스템 간 피드백이 강화되고 가속화됨에 따라 그 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자전 방향을 바꾸려는 의도가 없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꾸고 있으며 도구들은 이를 관측하고 있다. 역사상 대부분의 시간 동안 과학자들은 지구의 자전을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늘을 관찰했다. 별들을 추적했고 하늘에서 특정 지점이 다시 같은 위치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했다. 그리고 그 기간을 가장 정밀한 시계와 비교했다. 수세기 동안 이것으로 충분했다. 이 측정은 느렸으며 단기 변동과 장기 추세를 혼합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포착하는 데는 충분했다. 지구는 회전한다. 하루는 대략 24시간이다. 시스템은 안정적이다. 그러던 중 인공위성이 등장했고 그림은 완전히 달라졌다. 1980년대부터 전 세계 추적소 네트워크는 초장기 기준선 간섭계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전파 망원경들이 동시에 수십억 광년 떨어진 퀘이사, 외부 은하의 중심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방사 선언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다. 이들은 하늘에서의 위치가 사실상 고정된 이 대상들의 신호 도착 시간에 미세한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지구의 방향과 자전 속도를 수십억 분의 1초 단위의 놀라운 정밀도로 계산할 수 있다. 이전 세대의 과학자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던 변화들이 이제는 페이지에 적힌 글자처럼 명확하게 읽혀졌다. 그리고 이 도구들이 보여준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지구였다. 하루의 길이는 매주 수천 분의 1, 즉 수십 마이크로초,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달라지고 이는 대기 변화와 해양 순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계절에 따라 더 큰 폭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대기가 숨을 쉬고 수분 배분이 반구간에 이동하면서 발생한다. 수년, 수십 년에 걸친 장기 추세는 핵, 빙하, 그리고 이미 논의된 깊은 힘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 신호들은 모두 겹쳐지면서 복잡한 파형을 이루며 각각은 자전에 작용하는 여러 다른 힘과 관련된 수십 개의 겹치는 주파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다음 중력 위성들이 등장했다. 2002년에 발사된 그레이스 미션은 정확한 형성으로 날아가는 두 우주선을 이용해 지구의 미세한 중력 변화를 측정했다. 질량이 증가하면 선도 우주선은 더 조밀한 지역 쪽으로 약간 가속했고 질량이 감소하면 느려졌다. 이 가속도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추적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지구의 질량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최초의 역동적 지도를 만들었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고 있다. 인도 아래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아마존 분지에 계절적 수량이 쌓이고 있다. 만천년 전에 녹았던 빙에서 아직도 반발하며 떠오르는 스칸디나비아의 안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궤도상에서 관측 가능하며 정량화되고 있다. 모두가 지구의 자전 모델에 직접 반영되고 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질량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구의 관성 모멘트가 변화하고 무게 분포가 축을 따라 재배열되며 자전 속도가 변한다. 그레이스 미션은 종료되었고 그 후속인 그레이스 팔로우는 2018년에 발사되어 더 뛰어난 정밀도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두 미션은 과학자들에게 이전 세대가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한다. 즉, 실시간으로 자체 질량을 재분배하는 행성의 연속적이고 전 세계적 고해상도 관측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으고 있는 그림은 20년 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역동적이다. 지구는 몇몇 느린 힘들이 지질학적 시간 속에서 미는 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시간 규모가 수시간에서 수십억 년에 이르는 힘들이 동시에 작용하며 상호작용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스템이다. 이 모든 힘들은 동시에 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 자전 데이터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현재의 추세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증명을 보여주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가까운 미래, 즉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지구의 자전은 계속해서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대기는 계절과 연도별 변동으로 밀고 당기며 핵과 멘틀의 결합 주기도 최근 가속화를 점차 늦추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빙하 손실은 계속될 것이며 거의 확실히 가속화될 것이다. 그린란드와 남극 모두 이미 기후 시스템에 잠금된 온난화로 인해 지속적인 질량 손실을 약속받고 있다. 설령 내일 배기가스 배출이 멈춘다 해도 질량 재분배는 수십 년 동안 자전 속도를 계속 밀어낼 것이다. 빙하 후퇴로 인한 지반 복구는 현재 빙하가 사라진 것과 상관없이 수천 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전 빙하 지역 아래의 땅은 여전히 상승하며 행성의 질량 분포를 재형성하고 자전 신회에 계속 기여한다. 이 오래된 과정은 현재 자전에 작용하는 다른 힘들을 모두 능가하며 지속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세기에서 수천 년에 걸쳐 지구의 자전이 점차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달로부터의 조수력 저항이 지속되는 동안 빙하 손실 가속화로 인한 질량 재분배 효과와 결합하여 하루가 더 길어지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는 어느 인간의 삶으로도 감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제 수천 년에 걸쳐 누적되면 결국 큰 차이를 만든다. 먼 미래에는 오늘보다 더 긴 하루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오늘의 하루보다 더 긴 하루를 공룡들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하다. 변수는 임계점이다. 만약 서태평양 빙상층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후퇴하기 시작한다면 그 아래의 안반이 따뜻한 해양수의 유입을 허용하여 붕괴를 가속화한다면 질량 재분배는 현재 추세를 넘어 급격히 변화할 것이다. 만약 그린란드 빙상층이 자체 증폭 용융 임계점을 넘어서면 표면 고도가 낮아지면서 더 따뜻한 공기와 접촉하여 용해가 가속화되고 표면이 더 낮아지면서 이 과정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포함한 모델들은 더 극적인 자전 변화, 더 큰 변동폭, 예측 불가능성을 보여준다. 하루가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행성은 그를 움직이는 힘이 더 활발해지고 더 불규칙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모델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간에 동의하는 한 가지 예측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자전 변동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 빠른 기간과 느린 기간 사이의 변동 폭이 커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이를 이끄는 힘들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난화된 대기는 더 많은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아지면 더 강한 바람, 더 격렬한 폭풍, 더 불규칙한 기압 분포가 나타납니다. 빙하가 더 빠르게 녹으면 더 급격한 질량 재분배 사건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변화는 더욱 예측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밀한 시간 측정, GPS 내비게이션, 글로벌 통신망, 거래 시각을 초단위로 기록하는 금융시장, 정확한 궤도 파라미터를 요구하는 위성 운영 등 이러한 시스템들은 점점 더 커지는 변동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평균이 아니라 그 주변의 예측 불가능성이 도전 과제입니다.
안정적인 24시간 하루를 전제로 한 세상은 예측하기 어렵고 수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변동하는 하루를 수용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직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데이터 속 신호들이 존재합니다. 예측과 측정 간의 작은 차이, 알려진 힘과 일치하지 않는 미세한 초 단위의 차이들이 그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측정상의 인공물일 수 있고, 일부는 지구 시스템에서 가장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 심해의 과정에 의해 발생했을 수 있으며, 일부는 매우 깊고 접근이 어려운 핵멘틀 경계선에서 유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되지 않는 잔차들은 크지 않으며 경고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행성 내부, 이 시스템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화성 표면보다 내부를 더 상세히 탐사했으며, 우리 행성의 중심은 여러 면에서 다른 행성의 표면보다 더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행성은 형성된 순간부터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태아라는 충돌로 인해 자전과 위성을 갖게 되었고, 수십억 년에 걸친 조수의 느림 현상, 달이 서서히 힘을 가한 결과입니다. 극지와 대양 사이에 수조의 물이 재배치된 빙하기, 화산 폭풍으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대기를 변화시킨 사건들, 소행성 충돌이 멘틀에 충격파를 보내고 자전 방향을 바꾼 일들, 생명의 진화와 함께 대기 조성의 변화, 그로 인한 기후 변화, 얼음의 변화, 자전의 변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모든 층은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핵은 자기적 결합과 마찰을 통해 멘틀과 소통하고, 멘틀은 대류와 압력을 통해 지각과, 지각은 그릇의 형상을 통해 바다와, 바다는 열 교환과 증발을 통해 대기와, 대기는 온도와 강수량을 통해 얼음과, 얼음은 다시 바다와, 지각과, 결국 질량의 재분배를 통해 핵과 연결됩니다. 이 40억 년 동안 지속된 전 지구적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 대화의 한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유난히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인류의 활동이 이미 움직이고 있던 힘들에 더해져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스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자시계는, 인공위성은, 매일 자전 데이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미 알아차렸고, 이제 당신도 그들이 아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일어난 24시간은 조상들이 경험한 하루와 같지 않습니다. 공룡이 살았던 하루보다 깁니다. 지구가 늙어갈수록 더 길어질 것입니다. 이 행성의 자전은 살아있으며, 계절과 함께 숨쉬고, 대기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대로 반응하며, 폭풍 속에서도 몇 시간 만에, 지진도 몇 분 만에 감지됩니다. 빙하가 녹을 때, 지하수 펌핑, 2000m 아래 액체 철의 흐름이 바뀔 때, 문명이 시작되기 전 끝난 빙하기의 기억을 기록하며 수백만 마일 떨어진 목성의 중력 흔적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움직임, 댐 건설, 연료 연소, 지구 표면 재형성의 누적 영향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미세한 밀리초 단위의 시간에 반영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하루는 50년 전보다 1.59 밀리초 짧아졌습니다. 느낄 수 없지만, 결코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것은 현실입니다. 측정되고 확인된 사실입니다. 콜로라도 주볼더의 지하 실험실에서 원자 시계는 이 모든 순간을 조용히 정밀하게 세고 있으며, 멈추지 않는 이 행성의 시간을 정확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태어난 이후로 계속 돌고 있으며, 충돌로 만들어진 달과 함께 회전하며 조수의 힘으로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오래된 추세를 역행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액체철과 녹는 얼음, 바람의 변화, 지하수 유동,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힘들이 작용하는 가운데 이 행성의 하루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길어질 날도 올 것입니다. 이 행성의 자전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하는 기록 보관서와도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밀리초 단위의 언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다음 기록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수십억 년 된 것들이고, 일부는 지난 화요일에 시작된 것들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측정 가능한 양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행성이라고 부른 행성에서 하루의 길이입니다.